할지 어제 민주당 발 찌라시가 확 한번 돌았어요. 찌라시 내용을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한 게 마은혁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잖아요. 마은혁은 임명도 안 됐는데. 문영배가 아니고 마은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가 거짓말이다. 좀 무성의하네. 예, 무성의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찌라시가 사실이네요.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로부터 선고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기 연장 법안 이거 다 의미가 없는 말짱 도루묵이네.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4월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 어제 민주당 발 찌라시가 확 한번 돌았어요. 네네.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못 받았어요. 어제 밤에 보니까 네네. 지라시라고 하죠. 네. 지라시가 확 돌아가지고 어저께 민주당 쪽에서 난리가 났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지라시 내용을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돌았어요. 돌았는데 4월 4일 날 난다. 이런 지라시 내용이었더라고요. 네네. 예, 났고 그리고 뭐 내용을 간단하게 지라시 내용이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 시설보호 요청 격상 관련 이렇게 지라시가 나왔고요. 금일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에 4월 4일 날 시설보호 등급 격상 요청설이 나돌았다. 경찰은 이미 최고 등급 시설보호 중이다. 공안기관 관계자가 헌재뿐 아니라 한남동 관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중이다. 헌재 출입 기자들은 4월 10일 마은혁 이미선 재판관 퇴임 축하 만찬장 확인하고 이번 주 중 선고 유력. 통상 퇴임 일주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이렇게 일단은 지라시가 하나 돌았는데 네네. 여기서 제가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한 게 마은혁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지 않잖아요. 마은혁은 임명도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지라시는 잘못 만든 지라시다. 맞죠? 그게 문영배가 아니고 마은혁으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지라시는 이 자체가 거짓말이다. 좀 무성의하네. 예, 무성의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라시가 이게 민주당 발입니다. 네네. 되게 웃겨 이것도. 긴급 이러면서. 근데 이건 굉장히 긴급해 보였어요. 이것 때문에 저녁에 전화를 엄청 제가 받았는데. 네네. 또 제가 저 혼자 얘기한다고 유병수 저 자식 저거 왜 혼자 얘기하고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 들어야 되는데. 저는 좋아요. 그래요? 네, 날로 먹으니까. 그런가요? 네네. 욕하시지 마세요. 이거 이거 왜 이런 찌라시 돌면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이게 뭔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저도 못 들어서 궁금해. 맞죠. 네네.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네. 오늘 저녁 7시 이건 어제 기준이니까요. 어제 저녁 7시입니다. 정청래가 민주당 지도부에 4일에 선고가 날 것 같다고 보고 이에 민주당 당직자 비상 수준 4대4 불가피론 보고에 이재명 경로 헌재 실무자들 오늘 오후부터 4월 4일 선고 준비 들어가며 경찰에 4월 4일 현재 유지 중인 시설 보호 등급 격상 요청 요렇게 민주당 내에 보고가 돼서 난리가 났다는 지라시가 어제 오후 저녁에 확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맞냐고 어제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전화를 한 10통 받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제 오후에 헌재 관련된 TF팀들이 일을 좀 놀다가 시작한 거는 맞는데 내용은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진짜. 어제 이런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네네. 자, 끝.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글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동들 그런 것과 찌라시 내용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행동으로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그 법까지 바꾸겠다. 그다음에 그 법이 위헌적인 것이고 이전에 한번 시도하려고 했다가 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헌법재판관 3명이 결혼될 것이 명백해 보였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언제냐면 2024년 작년 8월이었는데 10월에 이제 3분의 헌법재판관이 물러나시는데 그 후임자가 즉각 임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뭐 대통령 탄핵 사건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많은 사건들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3명이 한꺼번에 공석이 되면요. 네. 그거는 헌법재판소법상 제대로 헌법재판소가 굴러갈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법에 명백하게 7명 이상이 돼야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그런 사항을 우려해가지고 여당이 아니라 제1당인 민주당과 특히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한테 빨리 지금 8월부터예요. 10월에 이제 공석이 되면은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으니까 빨리 헌재 재판관들 선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민주당은 들은 척만 척했었거든요. 그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8월부터 12월까지 그냥 그런 상태로 지속되다가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오히려 입장이 반대가 돼가지고 빨리 임명하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한덕수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잖아요. 저는 각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각하라고 하면 다 기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은혁 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물 건너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저 헌법재판소에서 그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하지만 물론 그런 그 결정이 있어요. 그게 마은혁 그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네. 그런데 그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뭐냐? 간접적인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그 국회에서 선출했으니까 임명을 해달라, 빨리 임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 뉘앙스의 그거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자는 누구냐? 최상목 부총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상목 부총리한테 즉시 빨리 언제까지 임명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명을 갖다가 빨리 하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겠다. 백보양보해도 이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나왔던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은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4명은 그건 4대 4였어요. 4대 4였는데 5대 4였네. 5대 3이었네. 4대 4. 4대 4가 5대 3이었네요. 자꾸 헷갈리는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그 5대 3으로 과반수는 그 마은혁 후보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더 명시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은 그 논리에 비추어 가지고 그래 내가 부적절한 건 알겠는데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당분간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지난주 월요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조성이 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부터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려고 해도 압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줄탄핵하겠다. 그 다음에 또 그게 뭡니까? 헌법재판소법 개정하겠다. 네. 그 다음에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잘못하면 진짜 깜빵에 쳐넣을 거야. 이런 징역형까지 만드는 그런 법을 갖다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는데 그런데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도 없고요. 왜 여력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산불이 나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가 봤을 땐 이거다. 그다음에 이 일은 헌법재판소에 난 맡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6명이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6명이었다라고 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현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면요. 어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이었어요. 2017년 3월 31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게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탄핵 선고가 난 날이 2017년 3월 10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어디 갔습니까? 저기 뭐 강남에 무슨 동이었죠? 거기 그 집 하나 그냥 부랴부랴 마련해가지고 거기 며칠 한 3주 정도 있다가 그러다가 3월 31일에 그 구속영장 발부돼서 수감됐던 게 바로 어제였거든요. 세곡동이었나 뭐 세곡동이나 뭐 내곡동인가 뭐 아마 그래. 내곡동. 예. 내곡동은 그 MB 사저였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 9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을 탄핵시킨 정족수가 8명이었던 그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 9명이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8명 만들어졌으니까 7명 넘어갔으니까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거는 헌재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오랫동안 87일 동안이나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비웠으니까 그 사이에 산불도 나고 또 트럼프 상호관세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주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예. 그다음에 외교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덕수 하면은 통상 전문가 주미대사 출신의 이런 부분들이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한덕수 뭐 그 권한대행이 법률 전문가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갖다 할 테니까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면 민주당이 며칠 전부터 계속 조급증, 답답증. 저는 그런 단어들이 계속 민주당을 보면 떠올라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보면 줄탄핵, 재탄핵 이런 얘기들을 계속 꺼내고 그런데 그런 탄핵 얘기보다도 요즘에는 아예 입법 카드를 꺼냅니다. 네네. 근데 대표적인 게 보면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은혁 사수법. 제가 지어봤어요. 마은혁 사수법, 그다음에 문영배, 이미선 임기연장법 이런 거 만들고 있죠. 일단 맨 먼저 보면 뭐 그냥 법 이름으로 보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계속 쭉쭉쭉 하고 있는데 맨 먼저 보면 대통령이 국회와 대법원 목셋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임명으로 간주한다. 네네. 이게 바로 그냥 마은혁 사수법이잖아요. 네네. 이건 그냥 임명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마은혁 사수법 그 굉장히 타이틀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앞에 4글자만 붙였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위헌적인. 위헌적인. 네네. 위헌적인.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117조인가 뭐 몇 조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헌법재판관 임기가 규정돼 있어요. 임기. 예, 6년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임기를 늘려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헌법에 위반되는 거죠. 예컨대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인데 5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보니까 재밌어. 그래가지고 나 더 하고 싶어. 그런데 공교롭게 여당이 다수당이야. 그러면 대통령 임기에 관한 법률을 만들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대통령 임기는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정도는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면 대통령 1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과 똑같은 거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다 위계 질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병수 기자는 차장이잖아요. 그 위에 부장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뭐 주필도 있고, 주필은 보도본부장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밑에는 법률이 있는 거고요. 법률 밑에는 시행령이 있는 건데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대통령이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법률과 헌법에 위반
안 되는 상황을 쫙 규정해 버렸어. 그 다음에 시행령에 따라서 난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선출은 국회가 해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법원장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누가 하는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규정이 예컨대 방통위 상임위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원 임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규정이 다 차이가 있어요. 다 차이가 있어서 예컨대 중앙선관위는요, 그냥 국회에서 선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대통령이 관여할 몫이 없어요. 대통령은 3명만 관여할 수 있는 거고, 국회에서 3명을 하다못해 유병수 정혁진을 갖다가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선관위원 헌법기관으로 뽑냐, 이렇게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국회에서 뽑아주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정혁진 같은 사람을 뭐 이상한 정당에서 선출을 갖다가 해줬다고 해도 제가 대통령이라도 못 뽑을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갖다가 뽑냐라고 하면서 나 임명 못해. 그 다음에 심지어 대통령한테는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만들어진 여러 절차를 갖다가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법률안이 있잖아요. 뭐 상임위도 거치고 법사위도 거치고 막 해가지고 그 법률안도 어떻게 할 권한이 있다? 거부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딱 보고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너무 심하다, 이런 사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재고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여야가 다시 합의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그게 뭐 이상한 겁니까? 저는 법률안 거부권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주어지는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는 그러한 법률을 갖다 만든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위헌적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보면 말씀하시다가 조금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미선 재판관,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 문영배 험재소장 권한 대행인데 4월 18일 임기가 끝나요. 네네. 끝나는데 지금 보면 이 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6개월 정도 임기 연장을 하겠다. 네네. 전 살다 이런 법안을 만드는 민주당은 처음 봤어요. 근데 워낙 이상한 법안들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만, 헌법에 이 사람들의 임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6개월을 임기를 연장을 해주겠다는 그걸 법으로 만든다. 그걸 좀 통과시켰어요. 법사위에서. 네네.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이제 본회의로 올리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사라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위원이니까. 네네. 근데 이게 통과도 이거 분명히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이거 법안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냥 무리수를 던지는 건지 국민들이 분명히 이거 뻔히 알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어쨌든 이게 위헌적이라고 하는 거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그러면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규정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영배, 이미선 같은 분이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헌법재판관들 누구 이렇게 이름이 생각나는 분들 계십니다. 그 중에는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우리 반 교수님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전에 옛날에 헌법재판관들은요 정말로 실력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타의 추종이 되는 분들이 진짜 대법관하고 동격인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가셨었어요. 네, 그래서 쫙 누구 생각만 해도 야 역시 대단한 분이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문영배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그 민낯을 봐왔어요. 이번에 다 봤어요. 다 봤죠. 그 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본인이 소신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가요 대법원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법관들입니까? 대법원장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법에 대해서 권위나 이런 것들은 대법관님들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을진 몰라도 그래도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건 누구냐? 헌법재판관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문영배 재판관이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미선 재판관이 과연 그러한 존재감을 갖다 보여줬는가? 다른 재판관들도 여러분 저는 양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거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더 헌법재판관으로 남아있기를 원할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의 대다수가 아유 문영배 이미선 빨리 임기 끝나라 지금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들이 헌법재판관 더 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문영배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더 하고 싶었으면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네. 지금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찌라시가 사실이네요. 어떤? 4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위원이죠.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로부터 선고를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로부터 대통령 탄핵 선고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 오전 11시에 연락을 받았다. 헌재로부터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다. 받았다고 지금 페북에 본인이 정청래 알콩달콩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에 조금 전 2분 전에 띄웠다고 합니다. 찌라시 정확하네. 4월 4일 11시. 4월 4일 11시. 금요일 11시입니다. 금요일 11시. 어제 헌재 TF팀에서 바쁘게 돌아간다고 하더니 이것 때문에 그랬나 보네요. 네. 11시. 그러면은 문영배 재판관 등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줄 탄핵을 할 필요도 없겠네. 네. 잘 됐네. 네. 그리고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겠다. 네네. 헌재에서 네. 그렇게 오늘 헌재에서는 오늘 그렇게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했고요. 자. 선고기일 통지를 했습니다. 선고기일 통지했습니다. 자, 이제는 취재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네요. 네네. 이제 선고기일을 통지했다는 것은 결론이 났다고 봐야죠. 결론이 난 거죠. 이제 결론.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결론이 나올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그건 한번 유병수 기자가 잘 좀 취재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중간에 머리가 휙휙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그럼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걸 입으로 좀 풀어주세요. 아니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아니 어제 들은 얘기가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아니 어제 갑자기. 네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금요일부터 헌재 탄핵 TF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그 탄핵 TF 팀원들이 외부 약속을 잡고 좀 놀았대요. 네네. 놀다가 금요일날 갑자기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쑥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랬었고 그 다음에 어제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일을 그 연구관들이 네네. 일을 갑자기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갑자기 했다고 해서 네네. 뭔가가 돌아가겠구나 했는데 이게 이번 주에 뭔가가 잡힐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오늘 딱 잡히는 거 보니까
뭔가가 확 돌아가는구나. 자, 만우절 이벤트는 아니겠죠, 설마. 페북에 본인이 아무리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좀 장난기가 있는 분이라도 설마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치지는 않겠죠? 페북에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그리고 헌재가 속보를 보냈잖아요, 맞죠? 연합발로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하고 일반인 방청호 허용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하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임기 연장 법안 뭐 이거 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말짱 도루묵이네. 이거 뭐 얘기가 필요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이 아저씨들 뭐 하고 있는 아저씨들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다시 찌라시 내용을 한번 다시 찌라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시 찌라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라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 아니 제가 지라시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해봐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취재를 못했어요, 내용을.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취재가 정확하게 안 된 상황에서 괜히 섣부르게 말씀을 드렸다가 맞죠? 이거 되게 그냥 동네 그냥 통반장 자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대통령에 관련된 건데. 아니 사실 제가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11시 반부터 정법전 TV 해야 되는데 오늘 뭐 하려고 그랬냐면 김필성 변호사가 줄탄핵하면 내란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줄탄핵 안 할 것 같은데 4월 4일 날 선고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아 그래도 줄탄핵할 이유가 없죠. 왜 줄탄핵할 이유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그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럼 대통령 돌아오는데 대통령을 다시 탄핵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뭐 밑에 있는 장관들 뭐 줄줄이 분풀이하듯이 탄핵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죠. 여론만 나빠질 텐데. 그다음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기 대선 체제인데, 그런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뭐 장관들 탄핵할 시간이나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저야말로 좀 있다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는 취재는 아니지만은 대통령 만약에 탄핵 선고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저야말로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